안녕하십니까. 청년단체 살러 총괄팀장 최성원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촌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1기, 2기 해서 총 20명, 그리고 올해는 3기, 4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한 달 살러 남의 프로젝트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기는 6주 살러 남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었고요. 12명의 도시 청년들이 총 42일간, 그러니까 6주 동안 남해에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4기 같은 경우는 4주 살러 남해로 총 8명의 청년들이 28일간 남해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업무 툴과 프로젝트 기획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거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점으로 맞췄던 부분은 좀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식단은 무엇인가? 오늘 청소 당번은 누구인가? 그리고 식사 당번은 누구인가?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운영팀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 생활과 개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주 살러 남해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1주차, 2주차까지는 6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합의를 하고, 정서적인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3주차부터는 6주차까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그래서 6주 살러 남해는 총 11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3기 참가자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내용들이고요.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과 접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과 접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4주라는 기간이 살아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운영팀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4주를 한번 채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4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주차 때 공동체 형성 및 업무 툴을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부터 바로 대지포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친해지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 중에 빈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찻집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상영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찻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좀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좀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봤을 때 말동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찻집을 운영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행정에서 진행했던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많이 아쉬워하셔서 필라테스와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다방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상영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상영회 시점이 4주 살러 남해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하나 제작해가지고 상영 전에 보여드리고 상영회를 가졌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그 정이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참가자들에게도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작년에는 총 한 분이 남해에 이주 정착을 하셨고, 조만간에 저기 상주에 있는 카페를 이제 인수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6주 살러 남해에서 총 3명의 참가자가 남해로 이제 이주를 하였고요. 2명 정도가 더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분 정도가 이제 내년에 남해에서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촌라이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살아보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대부분 이제 남해 군 지역 내에서 쓰인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는 타 지역을 못 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행이라든지 생활 모든 것들을 남해 안에서 하기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남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들도 남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주살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외에 평균 개인 100만 원 정도를 지역에서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참가자의 어떤 개인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남해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차단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살러 참가자로 인해서 남해를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남해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쓰는 비용들 또한 남해의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해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곳곳을 면밀하게 돌아봤을 것이고, 그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자신의 지인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애정도를 가지고 남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되게 양질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촌라이프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여러모로 남해를 알리는 가이드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주 혹은 정착으로만 본다면은 그 사업의 성과는 되게 미비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6주 혹은 4주, 그러니까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그 경험들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 걸 선택하는 것은. 그것 말고 어떤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남해에 한 달 살기를 하고 나서 남해를 다시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남해를 온다거나 저희를 보기 위해서 다시 남해를 온다거나, 지금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내려온다거나, 거주지는 수도권 자기가 원래 살던 도시지만 저희들과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정착하고 있는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는 새로운 관계를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 인구라는 화두에 대해서 촌라이프 프로젝트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기 총 4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참가자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촌라이프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여했던 분들은 다시 촌라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행정의 방침인데, 이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봤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좀 더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촌라이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은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에서 3월까지 이어진 요 기간대에 촌라이프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행정적인 어떤 흐름상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촌라이프 3기가 7월에 퇴소를 하고 나서 이제 정착하는 친구들이 되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청년 사업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촌라이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면은 이제 그해 연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더불어서 12월에서 3월까지 굉장히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비수기에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겨울 남해의 매력들을 발굴한다거나 비수기 때의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유휴 자원이 넘쳐날 때 그때 진행되는 것이 여러모로 좀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청년단체 살러의 촌라이프 프로젝트 성과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